LPN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반을 보도하는 뉴스룸 앵커 은하입니다. 오늘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호남 악도병들을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행사에 참석하여 충원시설 건립과 기념일 지정을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팩트로 잡았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8시부터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6.25 참전악도병 충원선양회가 주최하는 호남 악도병들을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행사에 참석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현장에서 충원시설 건립과 기념일 지정을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행사에 앞서 순천 매상고등학교에 소재한 순천 매상고등학교 출신 학도병 30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 6.25 참전기념비와 순천 지역 참전학도병 50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 학교 정문 용벽의 충원벽화에 매산교장, 학생 대표들과 함께 헌화하였습니다. 식후에는 전남 지역 보훈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이번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다짐하였습니다. 고효주 회장의 현안 설명으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 영상을 연결합니다. 감사합니다. LPN TV 은하입니다.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이 전남 지역 학도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로 혈서 자원 입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면에 나와 계시는 이런 부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군 이래 최초의 독립학도병 중대로서 전투를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학도 중대로서는 북한군하고 최초로 접전을 했다는 겁니다. 전공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전쟁사를 새로 써야 될 정도로 아주 큰 공헌을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은 여수에서 발간되는 1950년 7월 8일자 한국통신 코리아 프레스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공식적으로 학도병에 관해서 현존하고 있는 언론 보도문은 이게 전국적으로 최초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읽으면은 여러분이 이 학도병들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혈서지원, 동업중학교 송형성군의 굳은 결의, 북한 괴력군의 불법 납치으로 인한 금반의 격전에 종군을 지원하는 순정의 청년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체를 띄우고 일반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은 본적을 공에다 두고 현재 여수 공업중학교에 재학 중인 송형선군일 것이다. 그는 공업중학교의 학도 후단 대대장으로서 금반 사건이 발생하자 비록 학원에서 지식을 탐구하는 일학도 일망정 전성 장병들의 용감 부투를 생각할 때 끓어오르는 피를 참을 길이 없어 굳은 결심으로 손가락을 잘라 흐르는 선열로서 혈서라고 대수하고 종군 지원서와 같이 여수경찰서 경비계에 몸소 출두 제출하였다 하여 그의 이 불타는 순정에 대원들은 물론 듣는 사람들 보다는 감격하고 있다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혈서 지원했던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50년 7월 5일자 순천 매산중학교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손에다가 혈서 지원했던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쪽에도 있습니다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수 순천 방향 보선 곡성 강진까지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6.25 터지자마자 혈서를 지고 군대 가겠다고 나선 부분은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그때 학생들 좌우가 나눠져 있고 좌익들이 우익 학생들을 무차별로 살육했고 특히 예수 믿는 학생들, 기독 학생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 선생까지 학생들 손에서 죽었고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런 동지를 추억하며 1981년 12월 1일 동지를 추억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분의
이번은 부친이 양 부모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자익 학생들이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진압이 된 다음에 12월 1일 날 모여가지고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6.25가 터지니까 지원했어요. 6월 30일 이전에 벌써 광주에 있는 오여단에 가서 우리가 군대 가겠다고 지원하니까 거기 장교들이 사실 고맙긴 하지만은 너네들한테 줄 무기가 없다. 무기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공부하다 보면은 찾아올 거다. 그러니까 서울 수복하고 할 거니까 그때까지 공부해라. 그래서 보냈는데 서울이 함락되고 수원, 오산까지가 함락이 되니까 부득이 혈서를 쓰면서 의기를 나타내서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7월 13일 날 이곳에 모이게 된 겁니다. 지금 조금 줄여가지고 이 학도병들은 기가 막힌 이 6.25 전쟁사를 새로 세야 될 정도의 중요성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언론인들과 모든 분께 장관님이 계실 때 약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현재 장마가 져가지고 도저히 항공 촬영을 못해서 미 정찰기가 정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6월 23일 날 오후에 반짝할 때 항공기 촬영을 했더니 이거 전주에서 도내 쪽으로는 대부대를 항공기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미 8군 사령부 정보처에서 분석해보니까 야 여기서 무슨 대부대가 내려오는데 열이 와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 고래 쪽으로 오는데 고래 쪽으로 오니까 갈 곳이라고는 하동을 거쳐서 진주 마산을 거쳐서 부산까지 가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는 일개 중대도 없는데 어떻게 지킬 거냐. 큰일 났다. 왜냐 7월 31일까지 낙동강 최후방어선을 형성을 하고 우리 국군이 최후 결전을 하기로 했는데 7월 30일 이전에 하동을 거쳐서 진주를 거쳐서 마산 부산이면은 딱 이틀이면 들어온다. T-34 전차의 시속이 53km입니다. 53km 같으면은 하루면은 무방비 상태의 하동, 진주, 마산, 부산까지 떨어진다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엔군 사령관은 물론이고 내가도 심지어는 미국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전쟁 여기서 하기도 전에 우리 유엔군이 상륙하기도 전에 여기가 다 망하게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쯤에 있는 24사단, 미24단 딘 소장이 사단장이 포로가 된 그리고 절반밖에 안 되는 병력들을 25일 날 진주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학도병들은 이어 전주까지 갔다가 후퇴해가지고 율촌까지 왔다 구례를 거쳐서 하동으로 들어간 것이 25일 새벽 4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를 가지고 있는 인민군 6사단이 중공군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례에서 잠도 자질 않고 하동으로 들어오는 게 새벽 4시쯤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7시부터 여기서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3시간 반 동안 전투가 벌어졌었고 여기서 70여 명이 전사하거나 행방불명의 중상을 했습니다. 이 통에 여기서 그날 진주로 가려고 했는데 진주로 못 들어가고 하동에서 붙들어져 버리고 하동까지 들어간 게 16km인데 불과 16km를 밤 10시까지 늦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통에 그 시간을 벌어가지고 미군들이 진주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진주가 들어와서 다음날 26일날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최병덕 장군이 1계대대 부산에서 바로 내린 500명 1계대 미군 1계대 기란너를 해가지고 하동으로 옵니다. 하동으로 오니까 인민군들이 가지고 가고 여기 있다가 여기서 전투가 벌어져서 육군 참모총장이 여기서 전사하고 미군 349명이 완전히 여기서 전멸해서 미군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자, 이건 한 송이 무궁화가 피다 혈서로 지원한 김용사 1950년 7월 10일 이 어린 학생들입니다. 이거 쳐다보면 눈물이 날 수뿐이 없어요. 이 지원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냐? 여기가 여수입니다. 율촌, 광양, 순천, 벌교, 강진까지 17개 중학교 학생들 183명 나중에 들어온 병력들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30명씩 1개 소대씩 만들어가지고 6개 소대를 만들어서 이분이 주의를 합니다. 이분은 648기, 정규 648기 이대로 됐으면은 전두환 노태우와 같이 대통령을 하실 분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가장 나이 어렸을 때 15살에 나왔고요. 이거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공주에 회장을 하던 분인데, 그리고 아까 신문에 나왔던 그분이 이분입니다. 여수공고 보훈군. 이 중대장이 정말 신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광산학부를 졸업하고 육사를 졸업했던 분이 이 학도병들을 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25 전쟁 때 이분도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육군 군사학교 소장인 한설 소장이라는 분이 한국 전쟁 후 숨은 영웅 정태경 중이 별세했다. 이렇게 부산 충명공세 저지는 중학생 학도병 183명이 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태경 중위가 주의한 일개 중대가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이분들은 하동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라 진주성 톡성루 전투 7월 31일 마지막 전투까지 국군 다 철수해버리고 마지막에 학도병들 너네들 지키다가 인민군 들어오면 총만 내버리가 도망가라. 그러면 인민군들이 안 죽일 거다. 그렇게 해서 진주전투에서 마지막 전투까지 했었고 이분이 하편상 입은 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마산에서 진동전투라고 사수전투를 미국 25사단과 같이 했고 아까 여기 나오셨던 고병은 어르신께서는 미군이 부상이라는 장교가 부상하다는 걸 자기의 파편상을 불구하고 그분을 간호해 준 것 때문에 같이 미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6.25 참전했던 전국 최초 학도병 호남 지역 학도병 183명이 이룬 그야말로 전국 최초의 혈서 자원임 때 건군 이래 최초 독립학교 중대였고 그리고 학도병 최초의 북한군과 직접 전투를 했다. 그리고 전쟁사를 새로 써야 될 영웅적인 무언을 세우고 부산을 지켜냈다. 이런 것을 다시 재부각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앞장서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입대했던 7월 13일 이 자리 내년 현충시설 잘 지어가지고 국가가 주도하는 학도병의 나루 기념식을 이 자리에서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약속하시죠? 약속하신다고 목소리 한번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잘 챙겨서 우리 학도병 대선배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부분 반드시 모든 국민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께서는 중공군이 이 남록산 건너가지고 가장 먼저 포로가 되셨습니다. 중공군에게. 그리고 6개월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적입니다. 적을 찬양한 사람을 개인 돈으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광주 시민은 너희고 국고보도 아니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너 해라. 그러면은 국고보도는 다 끊어야죠. 광주가 대정자비사가 얼마나 되나요? 얼마 안 될 거예요. 국고보도 애들은 특별사 교부세라든지 다 끊어야죠. 광주에서 자기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너희들 말 말어. 그러면은 나라 보고 무슨
대형부 맡겨지는데 돈 달라 못 되면 그거 광주 사람들 끊어야 됩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단체장님께서 이제 앞장서 주시기를, 저도 만장서겠습니다만 그 일을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도민들, 시민들 대표해서 나설 사람이 여기 계시는 단체장님들 아닙니까? 보훈단체장님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우중에 오신 여러분의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뜻을 모은다. 나중에 남을 얘기지만 여기서 먼저 좀 저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셔서 결코 이 싸움이 쉽지는 않겠지만 외롭지는 않다. 우리 아시다시피 광주 대성고등학교 김오복 교장 선생님, 그분 이제 그 연평도 포격전의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입니다. 그분이 며칠 전에 홀로 광주시장을 상대로 이걸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고, 그에 뒤이어서 광주와 전국의 많은 호국 보훈단체에서 동참을 해서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또 호남의 지식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동참을 해서 또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오늘은 보니까 4.19, 5.18 그 단체에서 같이 동참을 해서 뭐 서울대 큰 그런 신문에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그 뜻을 하나로 모아서, 아니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 호남은 아까 이수진 장군의 그런 정신이 몇 년이 이루어져 오면서 여기서 독립지사가 2,600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와. 독립지사들이. 와, 네, 그리고 6.25 때 우리 학도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군, 또 특히 경찰관들, 저 우리 김영 관장님하고 지난번에 제가 봤는데 많은 경찰관들이 직접 참전을 해서 희생이 되었고, 또 민주화,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 민주화의 상징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그게 바로 이 광주 아닙니까? 그럼 민주화라는 게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여기 우리 고병현 우리 학도병님 똑같습니다.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독립, 또 호국, 또 민주화, 이 보훈의 모든 가치를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장소가, 지역이 바로 호남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이수진 장군이 호남은 국가의 루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꼭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번 그 정률성 역사공원 건립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발버둥 치고 다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